물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계획서 다 붙여놨지요? 네. 책에다 다 붙였냐 하나다? 아니 물리만. 물리해만 붙였어? 다 붙이시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자, 오늘 진도가 어디 나가는 거예요? 페이지 1조, 물리는 1조. 숙제는 어디예요? 있잖아. 응? 111인데요? 뭐라고? 그래, 111쪽이야. 1조가 아닌데. 뭐라고? 1조가 아닌데. 안에 1쪽 내용 설명할 거고 숙제는 111쪽이라고. 숙제 봐봐. 111쪽. 숙제 먼저 봐. 111쪽부터 113쪽까지가 숙제예요. 뭐라고 써있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운동, 속력, 속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쉽겠다. 뭐라고? 뭔가 숫자들이 귀여워요. 네가 더 귀여워.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귀여우셔서. 약 먹었냐? 이게 왜 이래? 자, 111쪽 좀 당황스러운데 이 얼굴에 또 귀엽다는 얘기가 들어서 오랜만에 듣는다 그딴 멘트. 자,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은 고등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고요. 뒤에 있는 숙제들은 중등 내용이라서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물리는 처음에 나온 건 이동거리, 속력, 속도 이런 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고딩스럽게 한번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뭔가 밑에 옆에 적힌 벡터량. 그거 해줄게. 할 거야. 자,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자, 요런 말을 써볼게요. 뭐라고 써있어요? SI 단위. 저기 SI가 뭐냐면 시스템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 단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좀 시작부터 범상치 않죠? 자, 우리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기본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 단위 7개를 써드릴 거예요. 뭘 쓸 거라고? 기본 단위. 기본 단위 7개를 쭉 쓸 거예요. 자, 길이를 나타내는 기본. 길이의 기준은 뭐냐? 소문자 m이라고 쓰고 미터라고 읽어요. 메다라고 읽지 말고 제발 미터라고 읽으세요. 아직도 메다 그러시는 분들 꽤 많아. 그건 어디식 표현? 일본식 표현. 이걸 100m라고 읽으면 이상하잖아. 100m라고 보통 읽잖아, 그지? 100m. 근데 보통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100m, 200m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 메다.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야. 미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센티미터가 나오면 미터로 바꾸고 킬로미터가 나오면 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전 세계 표준 단위가 미터입니다. 저게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길이를 나타내는 데는 뒤지게 많거든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기술이라는 게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이 하는 거잖아. 저 길이를 똑바로 안 맞춰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최초로 민간인 우주비행사를 훈련시킨 다음에 출발했어요. 안녕, 엄마 아빠 갔다 올게. 덩! 터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냐면 연료가 샜거든요. 근데 연료가 샜는데 원래 미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미국 애들은 미터를 개 안 써요. 나쁜 놈들이야. 얘네들은 미터 대신 야드, 피트 이런 걸 많이 쓴단 말이야. 마일 이런 것들을. 미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드로 만들었네. 그래서 길이가 좀 짧아진 거야. 1야드가 1미터가 조금 안 되거든. 그래서 아주 작은 오차 때문이지만 어찌됐든 기름이 새서 연료가 새서 터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또 여러분들 그 유럽에 있는 세른이라고
입자 가속기가 있는 핵물리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빛보다 빠른 물질이 발견이 된 거야. 빛보다 빠른 물질은 발견될 수가 없거든. 기본 현대 과학에서는. 와, 그럼 아인슈타인 틀렸네. 근데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어. 쥐들도 알거든. 뭔가 잘못했다는 걸. 근데 확인해봤더니 측정 장치의 오류야. 이것도 미터로 안 만들어서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전 세계 엄청난 훌륭한 애들이 막 많이 일데 길이가 단위가 달라서 이상하게 만들었네. 뭐 이딴 짓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길이는 다 뭐로? 미터로 바꿔서 환산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질량은 뭐가 기준이에요? kg라고 쓰고, 뭐가 기준이다? 킬로그램이 기준이에요. 또 질량은 뭐가 기준이다? 킬로그램이 기준이에요. 시간 s라고 쓰고 뭐라 읽어? 세컨드. 너무 길어서 그냥 세크 그러기도 합니다. 초가 기준이라고. 초, 시, 분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초가 기준이야. 그래서 요 세 개가 중요하니까 이걸 그려서 그냥 MKS 단위라고 얘기도 해요.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 여기에 온도도 있어요. 온도는 여러분들 대문자 K라고 써요. 뭐라 읽죠, 쟤? 그렇죠. 켈빈이에요. 켈빈. 전류 단위도 있죠. 대문자 A라고 쓰고. 여러분 알잖아요. 뭐라 읽어요? 암페어. 그 다음에 특정 개수를 나타내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MOL이라고 써요. 읽기로는 MOLE, 몰이라고 있습니다. 한글로 몰이라고 써도 돼요. 화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고등할 때. 특정 개수를 나타낼 때. 원자 하나는 너무 작거든. 1몰의 개수, 실제 개수가 얼마냐면 이만큼이에요. 어우 씨. 이거 읽을 수 있냐? 내가 6, 0, 2,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읽어요. 21개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 씨, 욕 나오잖아. 아직도 더 써야 돼. 뭐 어쨌든 막 대충. 와, 씨, 이거 어떻게 읽어?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게 1몰의 개수는 저만큼이거든요. 특정 개수. 그래서 특정 개수를 나타낼 때 MOL이라고 쓰고, 한글로 몰이라고 써도 되고요. MOL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광도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광도. CD라고 쓰고 칸델라라고 읽어요. 칸델라. CANDEL 델라.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기본 단위 7개입니다. 이 기본 단위 7개를 가지고 뭘 쓴다? 유도 단위라는 걸 써요. 니들이 알고 있는 유도 단위 뭐가 있냐면 나하고 배웠던 거. 힘의 단위 뭐 썼죠? 뉴턴이라고 썼잖아요. 뉴턴이 뭐냐면 힘의 단위 뉴턴인데요. 뉴턴이 요 기본 단위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게 뉴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길잖아 읽기가. 빡치잖아. 그래서 뉴턴 제자들이 야 너무 기니까 힘들잖아. 우리 스승님 힘할 때 훌륭하신 분이잖아.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단위로 씁시다. 오케이? 헐. 그래서 뉴턴이라는 단위가 생긴 거예요. 줄이란 단위도 우리 배웠죠. 1의 단위 에너지 단위. 그치? 얘는 또 뭐냐?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얘가 줄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또 안 할게요. 우리 전압 단위 뭐 썼죠? 전압 단위 볼트 썼죠? 자, 볼트는 잠깐만. 볼트는 어떻게 집어내야 되지? F는 PIL, V는 W는 QV, W는 QV. 오케이. 그럼 V는 Q분의 W니까 줄 퍼 쿨롱이지. 쿨롱은 뭐야? 암페어 세크지? 그러면 줄 퍼 암페어 세크니까 힘들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암페어 세크 제곱. 세크 세제곱. 와씨. 요게 뭐라고? 볼트의 단위야. 기본 단위. 이거 읽기도 힘들잖아.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암페어 세크 세제곱. 와씨.
너무 기니까 이런 걸 볼트라고. 이런 건 몰라도 돼. 아직은 몰라도 돼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런 것들 유도 단위 기본 단위가 너무 길어지면 읽기도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사람 이름 과학자 이름 따서 유도 단위. 그럼 여러분들이 몇 볼트인지 구하라고 하면 다 저렇게 바꿔서 구하는 거라고. 길이는 미터, 질량 뭐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센티미터가 나오면 다 뭐로 바꾸고 미터로 바꾸고 아워가 나오면 다 뭐로 바꾸고 세크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뭔가 고급져 보이지 않아? 아님 말고. 자, 이게 기본 단위고요. 유도 단위 해볼게. 유도 단위 했고요. 이제 접두사라는 거 할 거예요. 어잉? 접두사? 접두사는 뭐야? 갑자기 영어 시간 된 것 같지 않니? 접두사는 영어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워? 접두사? 따르시. 리가 앞에 붙으면 다 리폼. 폼을 되찾다. 리커버 다시 덮다. 뭐 이런 거. 이 앞에 붙어서 뒷부분 있는 거 이런 건 접두사라 부르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언어 시간도 아니고 접두사가 왜 나오냐? 이거는 단위 앞에 붙는 거예요. 단위 앞에. 숫자가 너무 커져. 그러면 접두사를 써서 쓰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익숙한 게 나와요? 자, 소문자 K라고 쓰고 원래 대문자로 했는데 사람들이 대문자 쓰는 거 되게 싫어해. 소문자로 써부터 하니까 그래 씨 소문자로 써.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게 킬로예요. 킬로는 모든 단위 앞에 다 붙을 수 있어요. 얼마를 뜻한다? 10의 세제곱을 뜻합니다. 1000을 뜻해. 그래서 1km가 1000m예요. 우리 1km가 1000m라고 이런 거 배우잖아. 그치? 왜? 킬로 자체가 1000이거든. 여기에 1000이라고 써있는 거야. 1000m라고 그래서. 모든 단위 앞에 다 붙어도 돼요. 1kA, 1000A. 킬로는 모든 단위 앞에 다 붙을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컴퓨터 생각할 거고요. 서양 애들은 숫자 읽을 때 몇 개씩 잘라 읽어요. 숫자 이렇게 읽을 때 컴마 이렇게 적어 쳐주지 않아요. 이렇게 몇 개씩 잘라? 3개씩 자르잖아. 우리는 4개씩 자르지만. 그래서 3개씩 자르는 거야. 그래서 10의 3제곱, 10의 6제곱, 10의 9제곱으로 갈 거예요. 자, 이제 컴퓨터 생각해. 킬로바이트 좀 더 많은 거. 메가바이트. 자, 대문자 M이라고 써요. 메가라고 읽고요. 10의 몇 제곱을 6제곱을 나타내는 겁니다. 1메가미터 10만, 100만이죠. 100만 미터예요. 너무 길다,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메가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접두사를. 뭔 얘기 알겠죠? 메가 다음이 뭐예요? 대문자 G라고 써요. 뭐라고 읽어? 기가 10의 9제곱을 뜻합니다. 10의 몇 제곱이라고? 9제곱이라고 369로 간다고. 하나 더. 야, 기가 다음에 뭐 나왔냐? 테라. 술 말고 테라. 10의 12제곱. 이게 정의되어 있기는 10의 30제곱까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난 그냥 더 이상은 몰라. 알바야. 근데 여기까지는 잘 쓰는 거니까 기억하시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자, 이제 숫자 작은 것도 가봐야겠죠. 소문자 M이라고 써요. 그래놓고 밀리라고 읽어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뭔지 알죠? 이거는 10의 세제곱분의 1이에요. 또 1000분의 1이 밀리라는 거. 오케이. 자, 밀리 다음에 마이크로라고 읽어요. 이거 그리스 문자인데 그리스 문자 미운데 대충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M자인데 뭔가 붙여가지고 써. 그리스 문자 뮤에 해당하는 거야. 뭐라고 읽나?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뜻합니다. 소문자 N이라고 써요. 이거 많이 들어봤을걸? 나노라고 읽어요.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개 작은 놈을 만드는 기술. 그게 나노 테크놀로지죠.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고요. 소문자 P라고 쓰고 피코라고 읽어요. 뭐라 읽는다? 피코.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뜻합니다.
369로 가는데 100도 10도 있고 100도 있어요. 10분의 1도 있고 100분의 1도 있고. 근데 10은 워낙 많이 안 쓰니까 잘 안 쓸게요. 근데 100은 곧잘 쓰거든요. 100은 뭐냐? H라고 쓰고 헥토라고 읽어요. 10의 제곱을 뜻합니다. 여러분 배웠던 적 있어요. 옳지. 기압 나타낼 때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맨날 홍수 나거나 불 나면 몇 헥타르가 탔다 있다는 얘기하거든요. R라는 단위 앞에 헥토란 말을 붙인 거예요. 100을 뜻합니다.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1 헥토미터 달리기. 몇 미터냐? 헥토는 100이라고. 100미터 달리기를 저렇게 써도 돼요. 애들이 화내겠죠? 1 헥토미터 달리기. 뒤질래? 100미터 달리기 똑같은 말이에요. 자, C 센티라고 써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100분의 1. 센티미터 할 때 그 미터. 센티미터가 1cm는 100분의 0.01m잖아요. 그죠? 센티가 얼마를 뜻하니까 100분의 1을 뜻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 왜 알려드려요? 제발 나한테 묻지 말라. 1kg은 몇 g이야? 라는 말 지겨워 죽겠어. 1mg은 몇 g이야? 다 써있는 거라고 저기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kg 그거는. 얘야 1kA는 몇 암페어야? 1000암페어야. 1mA는 몇 암페어야? 1000분의 1암페어라고. 똑같은 건데 애들이 단위만 달라지면 계속 쳐불어. 묻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상식이니까 요 정도. 오케이? 뭔가 조금 고급져 보이지 않나? 자, 요게 단위 에 관계되는 얘기 한 거고요. 자, 지울게요. 자, 이제 뭐 할 거냐? 스칼라 벡터라는 걸 할 겁니다. 말부터 좀 짜증나지? 스칼라 벡터. 이게 뭐냐? 고딩할 때 할 건데 미리 맛보라고 스칼라 벡터를 맛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값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스칼라량, 벡터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스칼라는 뭐냐? 크기만을 가진 물질. 맞아,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그럼 벡터는 뭐냐? 크기와 방향. 크기에다가 뭐까지?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좀 더 고급진 정보야?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고급진 거잖아. 벡터가 조금 더 고급진 정보예요. 저거 고등학교 때까지 저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것도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스칼라는 한 가지 값만을 가지고 있는 값이거든요. 근데 벡터는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에. 한 개에 세 가지 값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훨씬 더 고급진 정보야. 그럼 얘는 계산을 그냥 스칼라처럼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벡터 계산을 따로 배워요. 맛만 보여드릴까요? 일단 그럼 스칼라가 훨씬 더 많을까? 벡터가 훨씬 더 많을까? 벡터. 야, 고급진 게 더 많아? 네. 아니 그걸 또 하나하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지. 얘야, 왜 고급지다고 해? 얼마? 야, 이건 고급스러운 맛인데? 라는 말을 왜 하냐고. 쉽게 접하는 맛이 아니니까 고급지다라고 하는 거잖아. 흔하지 않은 거야. 흔한 걸, 와, 고급스러워요. 라고 하진 않지. 누구나 다 깔고 자. 이 고급스러운 걸 깔서 이러진 않잖아. 고급지다라는 거는 쉽게, 보통 비싼 게 고급다고 하지만, 고급지다는 얘기는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스칼라가 훨씬 더 많고요. 벡터가 훨씬 적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것들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 전부 다 스칼라 계산을 배운 거예요. 벡터가 그럼 뭐가 있냐? 방향까지 고려하는 건 벡터만 써드릴게요. 벡터는 일단 변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기호도 써드릴게요. S라고 쓰고 그 위에 화살표 붙여요. 저게 벡터를 표시하는 기호예요. 변이가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예요. 위치 변화량, 이동거리랑 비슷한 건데.
또 뭐가 있냐? 속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속도. 이제 속도하고 속력을 구분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속도와 속력을 구분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것도 있어요. A. 가장 벡터스러운 게 힘이거든요. 힘은 우리 기호 배웠잖아. F. 저게 가장 대표적인 벡터예요. 여기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 등등 있지만 일단 요 네 개만 써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뭐다? 벡터다. 벡터는 계산을 스칼라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벡터 계산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벡터 계산. 첫 번째 더하기, 합. 네, 합 더하기. 빼기는 뭐라고 해? 차. 곱하는 건 곱. 자, 벡터 더하기. 여러분들 벡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크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벡터는 뭐로 표시한다? 이렇게 화살표가 벡터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화살표. 우리 힘하면서 배웠어요. 요게 벡터 작용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시작점.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을 뜻하는 거고요. 화살표의 사이즈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 뭐로 표시한다? 크기. 화살표로 표시한다. 힘이 대표적인 벡터예요. 자, 더하기 해볼게요. 이런 벡터가 있어요. 8뉴턴이에요. 이런 벡터가 있어요. 6뉴턴이에요. 요 두 개가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어요. 수직으로, 직각으로. 그럼 두 개 힘 더하면 얼마냐? 14요. 틀려요.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쉬워요. 설마 10인가요? 네.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요. 여기서는 직사각형이 됐지만 나란하지 수직이 아닐 때는 평행사변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놓고 대각선을 날려요. 요게 두 벡터 합한 놈의 크기가 요만한 사이즈고 방향은 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을 만든다. 오케이? 테일이 피타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629 8이야. 대각선 얼마야? 10이죠? 단위 왜 얘기 안 해? 그래서 벡터 더하기는 졌다고. 10뉴턴. n이라 읽으면 뒤진다. 나를 빡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뉴턴을 n으로 읽기. 그러면 낯빛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더하기는 뭐 만든다? 뭘 만든다, 이 사람들아? 평행사변형을 만든다. 그래놓고 대각선의 길이가 두 벡터의 합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너무 쉽네요. 쉽게 가르치는 거지 내가. 훌륭하니까. 여러분 같은 방향이면 평행사변형을 못 만들죠? 그냥 더하면 돼요. 반대 방향이면 평행사변형 못 만들죠?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그래서 같은 방향이고 반대 방향일 때는 그냥 스칼라처럼 계산하시면 되지만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고? 뭘 만들어낸다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직각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수학을 더 배우면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배웠나요? 아직 곧 배울 건데. 그치? 아직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사인이 뭐야? 그 뭐지? 빗변분의 높이요. 맞아. 빗변분의 높이 비율이 사인이야. 그런 걸 그런 걸 알면 나중에 다 저런 거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더하기 했으니까 뭐 할까요? 나는 빼기를 해야지. 이 자식은 더하기 나오면 나누긴 한데. 이거 무슨 논리야? 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A 벡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B 벡터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하래냐면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구하래요. 오이씨. 뭐 하라고?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구하래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런 거 교환 법칙이라서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 증명하면서 맨날 이 짓거리 하잖아. 난 수학을 누구한테 배워?
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B 벡터가 뭘까요? 이건 음수가 아니에요. 그냥 반대로요. 그렇지,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B 벡터하고 똑같은 크기인데 방향만 반대인 놈을 마이너스 B 벡터로 불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에 마이너스 B 벡터죠. 그럼 A랑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라고 하니까 뭘 만들어요? 뭘 만들라고? 평행사변형. 그래놓고 대각선 날려. 후. 그럼 이게 뭐라고? A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사이즈는 요만한 길이라고. 선생님 이 각도 주면 이거 구할 수 있나요? 나중에 코사인 제이 법칙 배우면 쉽게 구해요. 지금은 몰라도 돼. 떨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나중에 수업 배우면 자연스러워진다고. 그래서 벡터는 더하기 빼기는 졌다고 하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벡터 곱하기도 있어요. 알려주세요. 근데 곱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네.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스칼라 벡터 곱이 있고요. 벡터 벡터 곱이 두 가지가 또 벡터 도트가 있고 벡터 크로스가 있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죠? 알지 말란 얘기예요.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못 알려드려.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도 아니에요. 대학교 과정에 대한 스칼라 도트, 벡터 도트랑 벡터 크로스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대학교 가서 배우시는 겁니다. 이건 꽤 어려워요. 꽤 어려운 거를 한 달 내내 배워요. 한 달 내내 배웁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빡쳐요. 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한 거야? 하나의 벡터를 두 개의 벡터를 하나로 나타낸 거거든요.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벡터를 필요에 따라서 두 개의 벡터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사인, 코사인 안 배웠다고 하니까 그거는 빼드릴게요. 다음에 고등과학 할 때는 할 겁니다. 그때는 할 거고 지금은 빼드릴게요. 그냥 더하기 빼기 이렇게 이런 게 벡터다. 뭐가? 방향도 가지고 있는 게 벡터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뭐 할 거냐? 속력해 드릴 거예요. 자, 속력하기 전에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해 드릴 거예요. 뭐하고 뭘 구분한다? 이동거리, 변이. 이동거리는 니들 알고 있는 거 움직인 거리예요. 변이는 뭐냐? 위치 변화량을 변이라고 불러. 자, 여기 보세요. 여기 A점이고요. 여기 B점이 있거든요. 근데 1번 선수는 이렇게 갔어요. 똑바로. 2번 놈은 이렇게 갔어요. 3번 선수는 왜 저따구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따구로 갔어요. 이동거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누가 제일 커요? C. 3번. B는 뭐야? A점에서 B점으로 1번, 2번 선수가 갔다고. 누가 제일 많이 갔어? B. 아니. 이동거리 누가 제일 커요? 3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 그런데 얘네들 공통점이 있죠. 다 어디에 있던 애들이? A에 있던 애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B. B에 가 있어요. 그게 변이에요. 변이는 다 똑같아요. 그럼 변이는 어떻게 구하냐? 중간에 어디를 가든 아무 상관없어. 맨 처음 점 찝어. 맨 마지막 점 찝어. 그러니까 화살표 날려. 요게 변이에요. 변이 구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어떻게 구한다고? 맨 처음 점 찍고 내가 원하는 맨 마지막 점 찝어. 그래놓고 직선 날려. 그 직선의 사이즈가 변이 크기고요. 직선의 방향이 변이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 변이가 뭔지 아시겠죠? 구분해야 돼.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뭔지 차이를. 자, 이따가 고등과학 하는데 고등과학 완도 거의 시작은 이렇게 거의 똑같이 합니다. 고등과학 맛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등 심화하긴 하지만 중등만 갖고 하면 너무 쉽거든. 아깝잖아. 그래서 고등을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자,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 드릴게요. 다른 거야, 인저.
실제로 영어 단어로도 달라요. 속력은. 속력은 영어 단어가 뭐가 될까? 아는 단어야 니들이. 스피드. 스피드가 속력이에요. 속도는 모르는 단어일걸요? 속력은 스피드라고 속도는 요게 속도 나타나는 거예요. 쳐보세요. 나중에 한번. 벨로시티라고 읽지 말고요. 악센트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빌라스티라고 읽어요. 왜 비웃어? 왜 바람이 그래? 응? 왜 비웃고 그래? 아니 바로 웃네. 그러니까 너무 심한데? 나의 바람을 아니, 아니 저 색소가 웃겼어요. 먹어. 저기 무슨 개소리야. 색소가 웃겼다는. 믿겠냐? 넌 색소랑 대화하니? 그게 미친 거야. 일명 색소가 말 지켰어요. 색소가 저보고 웃으래요. 그런 말 하면 잡혀가요. 어디에? 정신병원에. 못 나온다니까.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못 나와요. 정신병원에 한 번 들러가면.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속도, 속력 이런데요.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해요. 속도는 시간분의 뭐로 구합니다? 변위로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뭐로 구한다? 변위로 구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속력, 속도 둘 다 기호는 이렇게 써요. 이제 식은 기호로 외웁시다. 제발 거속시 있다고 하지 말고요. 수학 시간에나 써. 내 시간에 거속시 쓰면 때릴 거야.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거속시. 짜증나 죽겠어. GSC. 시끄러워. 여러분 거속시를 왜 쓰냐면요. 이건 수학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딩 저학년들 속력 문제 안 내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이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T. 태희야? T는 정리해봐. T는 VS V 분의 S. 그거 못하면 거속시 써야 돼. T는 V분의 S잖아. 이거 할 줄 알잖아. 그치? 하율 S는? S는 VT입니다. 이런 거 알면 거속시 안 써도 돼. 이런 걸 못하니까 거속시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리게 하는 거라고 수학생들이. 내가 이 학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멘트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 어머니 오늘 거속시 문제 풀었어. 이게 뭐? 속력 문제 풀었겠지. 거속시 문제는 개뿔. 그렇다고 당신 그따구로 멘트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그래서 V는 뭐라고? 속력 또는 속도, T는 시간, S는 이동거리 또는 변위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동거리면 이게 속력이겠고요. 이게 변위면 이게 속도라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전 세계 공통이야. 배우신 분들은 다 알아. 저걸 써놨는데 이러면 물리 개 못하는 인간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위는 거리 단위, 변위 단위는 미터고요. 시간 단위는 세크니까 뭐라고? 미터 퍼 세크가 기본 단위예요. 근데 우리는 미터 퍼 세크도 쓰지만 실생활에서 뭐도 많이 써요? 킬로미터 퍼 아워도 많이 쓰죠? 자,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72km per hour. 1시간에 72km 가는 놈이에요. 얘는 1초에 몇 미터 갈까요? 이걸 미터 퍼 세크로 바꿔볼게요. 쉬워요. 자, 그대로 72는 그대로 쓰고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꿀 거예요. 몇 미터야? 1킬로미터는? 응? 0.01. 0.0. 이봐. 킬로미터가 커, 미터가 커? 손은 왜 꺾어? 아니, 킬로미터가 커, 미터가 커? 킬로요. 근데 왜 킬로미터를 0.00미터래? 아니, 큰 놈이 작아지면 거기다가 0.001을 곱하라고요. 왜?
미쳤나봐. 미터. 킬로가 1000이라고. 네, 그니까 1000분의 1을 뭔 하면 돼요. 개소리야. 네? 아니 킬로에서 미터로 바꾸려면 어. 1000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 앞에 수에다가. 그래서 이게 0.001m라고? 아, 나는 1km가 몇 미터인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 숫자 같은 수. 네가 잘못했지? 어. 한 시간은 너 배 아프지? 뭐했어? 수업 시간에 배 아픈 적 있어? 내 수업이나 그런 거야. 내가 얼마나 훌륭하겠어? 수업 시간에 배 아플 정도로 쳐웃고. 자, 한 시간은 몇 초예요? 니네 동네 한 시간이 60초야? 좋은 동네 좀 살아. 몇 초야? 3000. 그래. 근데 왜 이 숫자 이러고 뒤질래? 3600 초죠. 인저 계산. 숫자는 빼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뒤로 빼고 그럼 36007200 계산 20. 20 미터 퍼 세컨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시간에 72km 가는 게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20m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단위 환산 별거 아니니까 쫄지 말라고. 알겠지? 저걸 몰라서 3.6을 곱한다, 3.6을 나눈다 외우고 쥐랄들이야. 그러지 말자고. 자, 이게 속력,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든 말든 가다 받아버려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죽어 그리고 받아야 된다고. 말도 안 되잖아. 받으면 속도 줄잖아. 받을 때 더 밟으면 돼. 오, 줄지 않게 디디지 말. 그럼 일정하게 갈 수는 있어. 힘들긴 하겠지만.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성적 구하듯이 더한 다음에 반나는 그런 안 돼.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구해요.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편의로 구하면 돼요. 쉽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첫 번째.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어요. 자, 직선거리고요. 갈 때는 6의 속력으로 갔고요. 올 때는 3의 속력으로 왔어요. 자, 평균 속력은 얼마인지 구하시고요. 평균 속도는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디로 갔다는 거? A에서 B로 갔다가 시간 지체 없이 다시 또 A로 왔어요. 전체 거리는 얼마예요? 안 줬어요. 네? 안 줘도 풀어요. 왜 안 줬는데 달라 그래? 전체 거리가 없어도 풀 수 있어요. 나는 미지수로 놓으라고. 얼마로? X라고 놓지 말고 수학 시간은 X라고 놓고 S라고 놓으라고. S. 구해보라고. 일단 쉬운 거.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중에서 어떤 게 훨씬 더 쉬워요? 평균 속력. 평균 속도가 더 쉬워요. 변이 얼마예요? 변이요? 네. 2S. 그건 이동거리고요. 시골로만. 변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 점 찝어. 맨 마지막 점 찝어. 화살표 날려. 응? A에서 A로 왔다고. 아. 변이 얼마? 0. 0. 나눌 수 없습니다. 아니. 너 수학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0을 못 나눈다고요? 0으로 나눌 수 없다겠죠? 밑에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
잘못 배우신 것 같아 수학을. 평균 속도는 0. 왜? 변이가 없으니까. 변이 이해돼? 네. 평균 속력 구해봅시다. 저게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 중간고사 1번 문제가 다 저거예요. 개말이 틀려요. 그리고 보기에 답이 있어요. 1, 2, 3, 4, 5번 중에 4.5라고. 아니야. 아빠요, 저 수준 높아요. 거의 수준이에요. 응? 고1들도 틀린다면서요. 수준 같네요. 중국어인가 봐요. 내가 이상해. 그것들은 물리를 포기한 빠가들. 아, 아씨. 나한테 배우면 저런 거 들으면 안 되지. 네. 자, 어떻게 구한다? 전체 시간 알고 전체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니들이 거리를 안 줬다고 징징대고 있잖아. 그럼 전체 거리를 문자로 넣어야 돼 원래는. 근데 숫자로 넣어도 돼요. 네? 숫자로 넣어도 항상 상관없어. 어떤 숫자가 들어도 똑같이 나오거든. 얼마나 놀래? A와 B 사이 거리를. 또 무식하게 1이요 그러지 말고. 숫자가 시간을 구할 거니까 저 속도에 최소 공배수로 놓는 게 편할 거야. 최소 공배수는 그러려고 배우잖아. 몇 미터라고 놓을까? A, B 사이 거리를 6. 6미터라고 놓자. 갈 때 몇 초 걸려요? 6초요. 아, 네네. 아니. 1초. 갈 때 1초 걸리죠. 올 때 몇 초 와요? 0.5. 아니, 2분의 1. 얘는 1초에 3미터 간다는 얘기잖아. 6미터를 몇 초 걸려요? 1초면. 그럼 총 몇 초예요? 글쎄 또 까먹었어요. 3초예요. 총 몇 미터 왔다 갔다 했어요? 총 12m. 그러면 몇 분의 몇이에요? 총 4분. 얘들은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높아요. 아니 주둥이만 높으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저거? 원래 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A, B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놓자? S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해볼게요.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T1은 얼마? 6의 속력으로 S만큼 갔으니까 6분의 S예요. 동의해요? 그럼 B에서 A까지 걸었는데 오는데 걸린 시간은 T2라고 하면 얼마예요? 얘는 3분의 S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전체 시간 얼마예요? T1하고 T2 더하면 되잖아. 얼마냐고? 얼마냐고? 또 기적의 계산할 거야? 6분의 3x 2분의 1을 2분의 S죠. 그럼 다 했잖아.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전체 시간 2분의 S 분의 전체 이동거리 2S. 그럼 S 지워지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너 왜 표정이 안 좋아? 이 계산 아닌데?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네. 그래서 평균 속력은 저렇게 구한다라는 거. 아따 힘든데.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A점에서 B점이 있고요. 이렇게 C점이 있어요. 요 사이 거리는 80m예요. B에서 C 사이 거리는 60m예요. 요거는 직각이에요. A에서 어디로 B를 거쳐서 C로 갔어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20초 걸렸고요. B에서 C까지 가는데 30초 걸렸대요.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평균 속력은 어떻게 건다고?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총 시간 몇 초? 50. 총 이동거리 140. 그럼 몇 점 몇? 5분의 14. 그럼 몇 점 몇이지? 2점
8. 평균 속도는 총시간 50 맞죠? 뭘 구해야 돼요? 변이 구해야죠. 처음 점이 A, 마지막 점은 C. 그럼 A에서 C를 향해 날려. 이게 변이라고. 얼마야? 100이네. 피타는 저럴라고 배우는 거야. 100. 그래서 얼마? 2.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거 되게 어려워요, 쉬워요? 개념만 하면 쉽죠? 이거 수능 문제예요. 진짜요? 네. 수능 문제는 다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 맞히는 문제 하나 있거든요. 이거 수능 문제라는 거예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할 줄 알면 푸는 거고요. 구분 못하면 못 푸는 거고요. 궁금한 게 네. 수능 9등급 맞아도 대학 들어갈 수 있어? 요즘은 대학이 워낙 많아서 지방대는 미달이 많거든요. 일명 지잡다라 부르거든. 응? 듣보잡이라구나.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 이걸 해가지고 지잡대라고 해요. 지방 잡것대, 지방 지잡대. 지방에 있는 듣보잡 대학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데는 미달이 나니까 저 가고 싶은데요. 미달이니까 그냥 받아줘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거기가 어디 있는지를. 저 어디 다니는데 뭐라고? 뭐 무슨 데라고? 알겠어. 그런데 다니고 싶진 않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구나. 네. 아이고, 여러분들 4등급이 넘어가면 4등급이나 5등급이나 6등급이나 7이나 8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잡대 가는 거 비슷해. 그나마 좀 거긴 그나마 들어봤다 라는데 에? 그런 데가 있어? 여러분들 어디를 알래나? 관동대 이런 데 알아요? 처음 들어봤죠? 관동 역사? 관동대라고 강릉에 있어요. 뭐 이런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건양대 이런 데 알아요? 저기 논산에 있어요. 건영대는 뭔가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건국대를 들어봤겠지? 건국대 말고 건양대를 들어봤어? 비슷한 거 들어본 것 같은데. 오. 한국교통대 이런 거 충주에 있거든요. 이런 대학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있을까? 청운대. 뭐 청와대도 아니고 뭐 이런데. 여러분 대진대는 들어봤죠? 일산에 일산에 대진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대진대는 일산에 없어요. 저기 의정부에 있고요. 그 대진대학교 그 학교 법인에서 만든 고등학교가 대진고거든요. 그리고 대진대 영재원이 또 있어가지고 일산 사람들 그 대진대는 그나마 알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 대진대 이런다고. 원광대 알아요? 원광대는 그나마 한의학과가 있어서 좀 유명해. 치대 한의학과가 있어서. 근데 모르잖아, 여러분. 원광대 저쪽 어디야? 저 원광대가 이리에 있나? 전라도 저쪽 전주 밑에 옆에 있는 거기 고동대 있거든요. 네, 이런데 조선대, 조선시대 다니는데 조선대가 있어. 광주에 있나 그럴 거예요. 이런 데들은 나름 지방에서는 그나마 이름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 거의 모르잖아요. 그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게 또 녹화를 하고 있네. 그 학교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관계자 여러분 빡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숙제를 하다 보시면 자 숙제 잠깐만 볼게요. 111쪽이 숙제였는데 111쪽, 112쪽 가다 보면은 조금 113쪽까지가 숙제예요. 딱 20문제가 관성의 법칙 이런 게 좀 이해이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풀어오세요. 풀고 나서 답 맞춰줄 테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1교시는 물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관성의 법칙 기준 안 풀어도 풀어오라고.